자, 페이스북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로 접속하는 방법은요. 여기 비즈니스 설정에서는 이렇게 비즈니스 도구 누르시고 광고 관리자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에서는 비즈니스 계정으로 이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계정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계정을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해당 비즈니스 관리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여기에서 그냥 광고 관리자를 바로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광고 관리자가 로딩 되는 게 보이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광고 관리자로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내 광고 비즈니스 광고 계정인지 개인 계정인지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정 더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내 개인 광고 계정까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나와 있죠. 이런 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게 보면 이제 여기 리소스 센터라는 건 요즘에 이제 iOS 14라는 그 이슈가 좀 있어요. 이제 애플에서 더 이상 iOS 14로 업데이트 되면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쿠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좀 정보를 좀 제공하지 않는 이제 그런 정책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치를 하라고 여기에 이제 리소스 센터에서 표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눌러보면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 페이스북 광고에 들어오시면 전체적으로 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캠페인, 두 번째 광고 세트, 세 번째 광고. 자, 캠페인에서는 주로 뭘 정하냐면요. 캠페인에서는 이런 걸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즘에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광고를 하는 서비스들은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캠페인, 첫 번째가 캠페인이죠. 첫 번째가 캠페인이고, 캠페인에서는 주로 이 광고의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라는 게 트래픽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 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DB를 확보하기 위한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광고에. 그런 거를 정하는 게 이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광고 그룹이나 혹은 광고 세트.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광고 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광고 그룹이나 광고 세트에서는 주로 예산이나 혹은 위치 타겟, 그 다음에 타겟, 전반적인 타겟, 요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광고 노출 위치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노출 위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광고 소재. 자, 광고 소재는 말 그대로 이제 광고 콘텐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용 콘텐츠죠. 광고용 이미지 배너, 이미지나 동영상, 텍스트, 이런 것들이 다 광고 소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3단계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서도 요 3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캠페인, 광고 세트를 누르면 지금 광고 세트가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광고가 몇 개 있는지. 자, 근데 이것들은 수직 계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캠페인 아래쪽에 여러 개의 광고 세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광고 세트마다 또 하나의 광고 세트마다 또 여러 개의 광고를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정 캠페인의 광고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해당 캠페인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됨이 나왔죠. 그 다음에 광고 세트 캠페인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제 이 캠페인 밑에 있는 광고 세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이 됐죠. 그리고 광고로 넘어가 보면 지금 이 캠페인과 광고 세트 밑에 있는 광고는 요거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캠페인 하나의 광고 세트를 만약에 내가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또
여러 개의 그룹이 있고 이 각각의 그룹마다 또 광고를 또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 세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는 게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광고를 생성했을 때는 광고 세트에서 주로 예산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광고 세트에 만약에 광고가 한 5개 정도가 있다. 그리고 이 광고 세트의 예산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페이스북이 이 광고 세트 안에 있는 광고들 중에 효율이 좋은 쪽에 이제 예산을 더 배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광고를 직접 만드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만들기 버튼 요거를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트래픽 광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광고니까요. 트래픽 광고를 먼저 만드는 걸 하고 나머지는 광고 세트까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참여라든지 뭐 동영상 조회라든지 잠재 고객 확보라든지 전환 카탈로그 판매 이런 것들은 이제 광고 쪽에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트래픽 이렇게 누르면 과거에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한꺼번에 여기서 캠페인 이름부터 시작해서 광고 세트, 광고를 다 지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마케팅 닥터 페북 테스트 광고라고 해볼게요. 자, 마케팅 닥터 페북 테스트 광고. 자, 그리고 이건 복사해서 그냥 똑같이 저는 만들어 줄게요. 세트 광고까지 하나의 어떤 통일된 이름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계속 버튼을 누르시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떴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이렇게 폴더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캠페인이고요. 이렇게 사각형 4개가 돼 있는 게 광고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광고입니다. 요거는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캠페인에 여러 개의 광고 세트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캠페인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만질 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나는 그냥 광고 세트별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캠페인 예산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때는 요거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캠페인 밑에 여러 개의 광고 세트가 있잖아요. 그 광고 세트에서도 이 캠페인에서 효율이 좋은 광고 세트에서 알아서 예산을 더 배분해 가서 광고를 진행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냥 광고 세트에서 하는 방식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별로 만질 건 없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광고 세트 이름은 그대로죠. 그리고 우리가 트래픽을 유도할 위치는 당연히 웹사이트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예산 및 일정이라는 게 나오죠. 자, 예산은 1일 예산이 있고 총 예산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내가 어떤 기간 동안 광고를 총 얼마 쓰겠다 이럴 경우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일 예산은 그냥 내가 별로 광고에 이제 종료 날짜를 굳이 설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알아서 종료를 하겠다. 이럴 때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1일 예산을 저는 일단은 1만 원으로 테스트니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리면 종료 날짜가 만약에 있으실 경우에는 요 종료 날짜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시 몇 분 이렇게 누르시고 12시에 나는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옵션 더보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타겟. 자, 어떤 타겟에게 내보낼 거냐, 이 광고를. 일단 위치는 대한민국이 돼야겠죠. 근데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을 위치로 어떤 타겟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대한민국 돼 있고 만약에 나는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이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서울 대한민국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서울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해서 기본 반경 40km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17km까지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반경 17km까지가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도시를 검색했을 때는 17km까지 밖에 줄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더 줄이고 싶을 그런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핀 설정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하나 생겼죠. 그죠? 하나 생겼죠.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기준으로 나는 1km부터 80km까지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km로 한번 정해볼게요. 1km는 뭐 물론 너무 좁긴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타겟을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정한 1km, 16,000명밖에 안 되죠. 타겟 모수가 너무 작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작게 하지는 않고요. 뭐 만약에 한 10km, 5km 뭐 그 정도는 해줘야겠죠. 4km, 5km 아무리 작아도 4km 정도만 해도 벌써 이제 69,000명으로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반경은 너무 좁히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최소한 4km 정도 이상은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시면 연령대가 나오죠. 이거는 일단은 좀 넓힐게요. 자, 일단 80km 풀로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타겟팅의 옵션을 만질 때마다 도달 가능 범위 이런 게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현재 도달 가능 범위가 1,3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연령에서 나는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내보내고 싶어. 20대 초반. 자, 20대 초반에 남성 여성에게만 나는 내보내고 싶어. 이러실 수 있죠. 그러면 20대 초반이니까 26? 그죠?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 370만 명으로 확 줄어들었죠. 근데 성별은 여성으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200만 명으로 또 줄어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타겟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인구 통계학적 특성, 관심사 및 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이라는 걸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찾아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인구 통계학적 특성, 관심사, 행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구 통계학적 특성 클릭하시면 뭐 학력이라든지 이렇게 삼각형 하살표가 있는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만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9만 명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결혼 상태도 내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죠? 보시면은 결혼 상태, 기혼,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라는 다른 이제 큰 주제로도 또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는 쇼핑을 좀 하시는 분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쇼핑, 명품 쇼핑을 하시는 분들을 나는 좀 지정을 하고 싶네. 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들어가면 행동도 있어요. 행동은 잘 한번 보세요. 이제 보시면 어떤 디지털 활동이나 구매 행동,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매 행동, 구매에 관심을 보인 사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조금 더 이쪽 카테고리에서 구매에 좀 더 관심을 보인 사람을 이제 페이스북이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단어를 입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피부에 관심이 많다. 그럼 피부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럼 피부와 관련된 게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럼 이 피부라는 단어를 내가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 추천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피부와 관련된 단어들을 찾아줘요.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이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겠죠. 주로 뭐 피부과가 될 수도 있고 뭐 화장품, 스킨케어, 얼굴 뭐 여러 가지 이제 찾아주고 있죠. 이 중에서 내가 지금 타겟팅 하려는 것과 어느 정도 이제 싱크로율이 좀 높은 그런 키워드다. 그러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상세 타겟팅을 선택을 해주는데요. 상세 타겟팅을 너무 많이 선택한다고 가장 베스트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요즘에는. 예. 왜냐하면 점점
인공지능이 굉장히 뛰어나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상세 타겟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조금 제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상세한 타겟팅이 최고다 뭐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타겟팅도 내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 타겟팅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조건들을 최소화시킨 일명 이제 열린 타겟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해봐서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성과가 좋은지 요즘에는 그렇게 테스트를 해가면서 광고를 최적화시켜 나가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타겟팅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언어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한국어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죠? 이제 쓸데없는 광고비가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어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상세 타겟팅 확장이라는 걸 눌러주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좀 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타겟팅한테 좀 더 많이 도달하는 그런 거를 허용해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타겟을 내가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타겟을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마케팅 닥터 테스트 타겟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옵션들 조건들로 저장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노출 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 노출 위치라는 건 뭐냐면 내 광고가 어디에 노출될 거냐. 저는 자동 노출 위치를 권해드려요. 자, 수동 노출 위치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지금 이대로 설정하면 동시에 광고가 나간다라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오디언스 네트워크라는 곳과 메신저 쪽에도 광고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메신저와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싫어. 그러면 이 두 개를 꺼주시면 됩니다. 꺼주시면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죠. 보이시죠? 체크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인스타그램도 안 내보낼래. 그러면 이렇게 꺼주시면 인스타그램 안 나가고 페이스북에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자동 노출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먼저 이제 제약을 두는 것보다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어떤 노출 위치가 더 효율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제약을 두더라도 두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적화 및 게재는 여기 보시면 랜딩 페이지 조회도 있고 링크 클릭도 있고 일일 고유 도달도 있고 노출도 있는데, 보통 이제 트래픽 광고에서는 링크 클릭이나 랜딩 페이지 조회를 씁니다. 링크 클릭과 랜딩 페이지 조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링크 클릭은 클릭만 했을 때 과금이 이제 광고 게재가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조회는 클릭을 해서 랜딩 페이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는지까지 보고 이제 과금을 매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트래픽 광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링크 클릭으로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내려서 이렇게 보시면 옵션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청구 기준.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노출이 있고 링크 클릭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링크 클릭이 되죠. 링크 클릭이 되는데, 이게 광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보통은 이제 노출 상태에서 일정 수준 금액의 광고비를 지출을 해야 이 페이스북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이 광고 계정에서 이런 링크 클릭, CPC 광고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 금액, 약 한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00만 원 정도 금액 정도는 노출 광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CPC가 되니까 링크 클릭으로 바꿀게요.
자, 다음 버튼을 이제 눌러요. 그럼 광고 세트 설정이 끝났어요. 끝났죠?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게 어떤 계정으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어떤 페이지로 당신의 광고를 내보내겠느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케팅 닥터의 경우에는 여기 마케팅 닥터 페이지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계정은 또 어떤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할 것이냐. 지금은 제가 마케팅 닥터 인스타그램은 등록을 해 놓지는 않았어요. 제가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등록을 해 놨는데, 이제 내가 어쨌든 등록해 놓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여기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광고가 나갈 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요 마케팅 닥터라는 브랜드를 달고 광고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광고가 인스타그램에서 나갈 때는 요 스장 그린아트라고 되어 있는 요 인스타그램의 타이틀을 달고 광고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여기는 아직은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형식, 광고의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혹은 슬라이드 컬렉션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미지 형태의 이제 그런 광고 소재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죠. 그러면 요거를 선택을 하고 조금만 내리시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영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동영상 추가를 누르시면 되겠죠. 저는 이미지 광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만약에 내가 나의 홈페이지에 아니 나의 컴퓨터에 내가 만든 광고 소재가 있다. 그때는 이렇게 업로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배너 광고 소재 이렇게 있죠. 배너 광고 소재.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반드시 광고 소재는 가로 세로 600 이상이어야 됩니다. 가로 세로 둘 다. 한쪽이라도 600 밑으로 내려가면 광고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가로 세로 사이즈 600짜리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줍니다. 업로드를 해주면 기존에 업로드 돼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서 다음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최적화 하겠느냐.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느냐 누르면 이렇게 가로 방향 1.9 대 11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돼 있고 지금 세로 방향은 선택을 안 되게끔 돼 있네요.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로 방향도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세로 방향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죠. 자,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링크가 아직 없어서 그런데요. 링크를 일단 먼저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이제 랜딩 링크라고 하죠. 여기를 미리 준비한 랜딩 링크를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닥터의 디지털 인큐베이팅 상품이라는 요거를 이제 랜딩으로 만약에 광고를 한다고 그러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기를 내가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 주소를 가지고 지금 랜딩 URL을 넣어준 겁니다. 예. URL을 넣어준 거고, 그러니까 좀 전에 오류 있었던 게 이제 바로 뜨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뭐냐면요, 영역별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 동영상 피드,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 피드,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칼럼, 그죠? 오른쪽 칼럼,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인스타그램일 겁니다. 그죠?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한 노출 위치별로 광고를 미리 보기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광고 소재가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됐으면 기본 문구라는 거는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제 디지털 마케팅도, 잠시만요. 또 오타가 났네요. 자,
이제 디지털 마케팅도 진단부터 받으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 나타나나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제목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마케팅 MRI 정밀 진단 도구.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 페이스북이 지금 인식을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란에도 250여 가지 항목으로 정밀 진단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기본 문구, 제목, 설명에 적은 것들이 여기 다 보이시죠? 기본 문구, 제목, 그 다음에 설명. 자, 이런 식으로 광고가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랜딩 페이지는 아까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로 정했고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 URL을 적었죠. 그 다음에 이 링크 표시는 뭐냐면요, 보여지는 부분의 주소예요. 여기 보시면 madoc.kr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입력한 걸로 바뀌었죠. 그럼 나는 이거는 이제 클릭해서 이동할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수 나의 도메인만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유도 버튼은 여기 더 알아보기 버튼 보이시죠? 이거를 뭐 지금 신청하기로 바꾸면 보세요. 지금 신청하기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행동 유도 문구 버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시면 이제는 여기 이제 픽셀이 적용이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내 픽셀이 적용돼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광고를 생성하는 모든 과정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동의하고 게시 버튼만 눌러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게시 중이라고 뜨죠? 자, 게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뜨죠. 자, 뜨고 이제 요거를 저는 닫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뜬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항상 페이스북은 광고를 만들면 페이스북의 어떤 광고 정책이나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지 않는지 뭐 불법성 그런 마약이나 뭐 총기류, 뭐 그다음 성인 도박 이런 불법성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광고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래픽 광고에 대해서만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양한 다른 종류의 광고들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